강영수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은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전형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다문화 가구가 한 2, 3%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수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다문화 전형이라는 타이틀로 뽑고 있는데요. 다문화 전형을 단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TO는 20명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단일로 뽑기 때문에 또 나름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반영 비율은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입니다. 근데 우리 고려대학교 이제 면접은 어렵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다문화 전형 그대로 쓰실 친구들은 이제 재심을 면접 기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데 서강가치라는 타이틀로 36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만 단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군인 자녀, 소방경찰 자녀, 그리고 또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좀 넓죠. 풀이 넓기 때문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고려대보다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런 이제 서류형에서는 이제 다문화의 그런 이제 자격 지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번 잘 이제 비교과 갖추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또 이름이 되게 좋아요. CAU 어울림이라는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보호 대상자, 장애인 부모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아동, 그리고 직업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서강대나 고대보다 더 치열하겠죠? 반영 비율은 위에 서강대와 같이 서류 100%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총 20명을 뽑습니다. 총 20명을 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TO가 적으면 어때요? 변수가 더 늘어납니다. 자, 다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2로 뽑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외에도 다자녀에서 3자녀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의사 단장의 자녀, 직업군인 또는 소방 공무원의 자녀, 그 다음에 조선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이렇게 대상이 돼가지고요. 매우 치열합니다. 되게 많죠, 대상이겠죠?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근데 여기에 반영 비율, 경희대 반영 비율 좀 특이해요. 그래서 서류평가 성적 70%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입니다. 이렇게 정량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나 이런 기타 이런 이제 개량적인 평가도 잘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서울국제 캠퍼스 총합 9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사회공헌 통합 이제 전형으로 뽑는데요. 총 4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후손, 그의 자녀,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및 의사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그리고 또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마지막으로 난민법 지위가 인정되는 자 또는 그의 자녀까지 지원 자격에 포함되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은 이제 학종이고요, 물론. 근데 서류 평가가 50%, 면접 50%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기의 그 포텐을 좀 보여준다면 그만큼 또 이제 뽑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만 단일 전공으로 뽑냐
아니면 다른 대상까지도 모두 아울러서 뽑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가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뭐 이제 학부로 뽑는지 아니면 그 학과에 한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또 뽑는지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또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로 뽑느냐, 학과로 뽑느냐, 아니면은 단일로 뽑느냐, 복수 이제 지원자들로 뽑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단일 당일 이제 마지막 뭐에서 보통 금요일 날이 이제 수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쟁률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대1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막 4대1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 집어넣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년 5대1은 그냥 넘어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육학종을 모조리 다문화 전형으로 몽땅 쓰는 것보다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일반 종합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섞어서 믹스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또 이제 물음이 있으셔서 그러는데요. 재혼한 가정도 서류상 4자녀 이상, 3자녀 이상 이렇게 자녀가 이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다자녀로 쓸 수 있으니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